조명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조명 교수님이 맨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상호 박사께서 손님이시니까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이상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2주 동안 휴가를 다녀왔고요. 어딜 갔느냐, 미국의 알래스카를 다녀왔습니다. 알래스카 기온이 14도에서 13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를 가게 된 동기는 1년 전부터 기획을 했습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 특파원을 할 때 저는 이해를 불고, 프랑스 사람들은 휴가를 한 달씩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 휴가를 갔다 오면 내년도 어디 휴가를 갈 것인가를 휴가 갔다 오자마자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휴가를 끝내고 1년 전부터 알래스카를 가겠다고 계획을 짰습니다. 계획을 잘하면 아주 질 좋은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가 줄어듭니다. 알래스카에 가서 첫째 기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미안하기도 했어요.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더운데 고생하시는데 저만 이렇게 한 13명이 갔는데 12명이 이렇게 좋은 데서 보냈다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알래스카에 가서 많은 걸 보고 느꼈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관심을 갖는 주가 알래스카 주입니다. 왜냐하면 알래스카 주에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다음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다음 재선에 나올 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법은 3연임을 못하지 2연임은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 번 쉬었기 때문에 다음번 선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래스카가 우리에게는 트럼프를 움직일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은 기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하루 종일 종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복 차림으로 바닥에 들어놓았다, 어떤 매체에서는 팬티만 입고 있는 그림을 그려서 했어요. 올바르지 않은 일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일입니다. 정치 보복이고요. 그 다음에 왜 그렇게 그 전 대통령을 탄압하느냐 하는 겁니다. 윤석열을 전 대통령을 그 포승줄로 묶어서 검찰에 끌고 특검에 끌고 들어오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깨끗하다,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괴리하게 말려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편 보도를 보면 특검에서 이제 체포하러 들어가니까 옷을 벗었다는, 수의를 벗고 바닥에 들어놓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딱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현직에 있었을 때, 즉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본인이 해야 할 일, 즉 국민이 원하는 일을 제대로 했다면 오늘 저렇게 옷을 벗고 바닥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그 비참한 상황까지는 만들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것은 분명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됐습니다. 그것은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문재인 적폐를 청산하라, 그리고 부정선거로 수사하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돌아다니면서 부정선거는 이 땅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본인이 얘기했고, 그리고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부정선거에 부자도 꺼내지 않았고, 그리고 문재인을 보호하는데, 전임 자기의 상관이었던 문재인을 보호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구치소 바닥에 옷을 벗고 돌아눕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특히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본인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국민이 진짜 원하는 바를 실현하지 않으면 비참한 꼴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씁쓸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법 증거로 조작하여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냈던 그러한 그 원죄에 대한 인과응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혁명가만이, 올바른 사람만이 그 역사에 반복되는 역사를 꺼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도 불행하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주는 교훈은 본인이 해야 할 직위에 있을 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끝내고, 사실 오늘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것이 온 것은 아닙니다. 자, 저는 항상 말씀드리기 전에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이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제목입니다. 한 10여 번 정도 될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최근에 그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을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관세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만 타결되고 90%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 관세 협상을 마치고 들어온 우리나라 대표단들이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야, 문서로 남겼느냐? 문서가 없다는 거거든요. 협상을 했는데 문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는 어떻게 하고 B는 어떻게 한다. A와 B는 각각 2장의 문서를 작성하여 각각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꼭 계약서를 2장 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과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똑같이 사인을 하고 각각 보관을 합니다. 석 장을 쓰는 수도 있어요. 한 장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보관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국가 간의 협상이 있었는데 협상 문건이 없어. 협의 문건이 없어. 그냥 이렇게 협의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나라 정부가 와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미국 정부도 발표했어요. 너 어떤 데 발표를 믿어야 되느냐? 트럼프 얘기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뭐라고 했냐? 농산물, 축산물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를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쌀, 쇠고기 수입하겠다는 거죠. 한국에.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거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이 쌀하고 그 다음에 쇠고기는 협상하지 맙시다. 맙사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협상하는 사람들끼리 그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건이 없어요. 트럼프는 쌀, 쇠고기, 농산물과 축산물에 아주 히스토리컬한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자기가 트위터에서 발표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왜? 문건이 없잖아요. 트럼프의 말이 곧 이 관세 협상에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을 부분입니다만,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에너지를 1,000억 불어치 수입한다. 그건 뭐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가 에너지를 인도네시아에서 사오나 카타르에서 사오나 중동에서 사오나 에너지는 샀으니까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비싸게 좀 주더라도 막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3,500억 불을 투자해라 라는 3,500억 불을 투자하라. 근데 거기에 트럼프 얘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협상 대표들이 뭐라고 거기다가 그 이런저런 얘기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 그 3,500억 불은 내가 마음대로 투자처를 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음대로 3,500불 여기 투자해 저기 투자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3,500불을 갖다 주면 트럼프가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쓰겠다는 것도 정확치 않아. 트럼프가 정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자기 주머니에 넣고 쓰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트럼프는 어디에다 쓸까요? 그 돈을. 트럼프 선거자금입니다. 즉 트럼프가 자기가 표가 많이 나올 지역에 투자하겠죠. 자기가 표가 많이 나올 산업에 투자하겠죠. 어차피 그것은 미국 국회 상원과 하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의 정치적 이익에 맞는 산업과 지역에 3,500억 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사실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트럼프가 자기 이 소셜 미디어에 공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3,500불 내라는 겁니다. 또 뭐냐? 이익이 나오면 90%는 리테인, 보유한다. 이 리테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양측이 막 얘기가 달라. 우리나라는 뭐냐면 유보회사, 기업이 유보를 해서 유보금으로 쓰겠다 하는 재투자한다. 근데 백악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그거는 미국의 부채 갚는 데 쓰거나 뭐 미국의 부채 상환하는 데 쓰고 이자에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500억 불을 갖고 오면 트럼프가 마음대로 쓰고 이익이 남으면 90%는 트럼프가 마음대로 쓰고 10%만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3,500억 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펀드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펀드를 구성한다. 그 펀드를 구성한다는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이 투자하는 얘기죠. 예를 들면 미국 투자 공사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겁니다. 트럼프 투자 공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럼 3,500불을 펀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내야 될 겁니다. 그 3,500억 불을 투자해 줄 사람이 누가 투자하겠느냐?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 이익이 많이 낸다면 저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하면 투자하죠. 그런데 이익의 90%는 트럼프가 마음대로 쓰고 투자자에게 10%만 돌려주겠다? 여러분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투자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3,500불을 투자하겠다라고 협상단이 협상을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트럼프 얘기만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이외에, 그러니까 1,000억 불 에너지 수입하는 건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3,500불 펀드를 구성해서 투자하기로 했는데 투자는 내가 마음대로 정한다. 90%는 내가 마음대로 쓰고 이익의 10%는 네가 돌려주겠다. 또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가적으로라는 단어를 뒀어요. 추가적으로 한국이 또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를 명세서를 갖고 와라. 2주 내로 갖고 오라는 겁니다. 2주 내로. 백악관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00억 불 에너지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어디 카타르에서 사오든 인도네시아에서 사오든 중동에서 사오든 사우디에서 사오든 사와야 되니까 에너지는 좋아요. 3,500불은 이익의 90%를 지가 쓰고 10%만 돌려주겠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또 2주 내로 돌아와라. 이날 백악관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느냐? 야, 그거 3,500불 별개로 5불 별개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한국에 어떤 기업이 뭘 투자할지를 그 투자 리스트를 갖고 와라 이겁니다. 이
개별 기업이 투자 리스트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가 나는 어디 투자해서 그건 자기가 투자하고, 그리고 투자하는 지역에 그 지방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나 부동산 세제나 이런 거 도움을 주니까 나는 해서 그 개별 기업이 투자하는 거는 이익은 개별 기업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삼성이고 어디고 불러가지고 야 넌 어디 투자하고 넌 어디 투자하고 하는데 디테일을 너희들이 알아서 여기저기 투자하겠다고 해라.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개별 기업이 이익이 나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리스트까지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결국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결국 문제가 되는 3,500억 불에 대한 부분입니다. 3,500억 불을 어떻게 펀드를 조성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저는 펀드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펀드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강남에 재개발을 한다.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2,000% 3,000% 좀 올려준다. 강북 재개발을 얘기 들자고요. 저는 강북을 재개발을 크게 해야 된다. 구청 단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북구청, 도봉구청 단위로 재개발 추진 위원장을 성북구청장, 도봉구청장을 임명해서 용적률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주겠다. 4,000%, 5,000%, 10,000% 주겠다. 또 사업성이 있죠. 돈은 펀드 구성하겠다. 예를 들어 도봉구 재개발 펀드 용적률은 예를 들어 5,000% 수익이 보장되잖아요. 여러분들 저 투자할 겁니다. 수익이 보장되면 투자해요. 그런데 3,500억 불은 어디로 투자할지도 몰라. 그리고 이익의 90%는 저들이 가져가 10%만 돌려주겠다. 투자하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3,500억 불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재명은 3,500억 불을 펀드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90% 이익이 뺏고 10%만 남는데 그걸 투자 펀드 투자하겠어요? 여러분 투자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트럼프는 이재명에게 불가능한 올가미를 드러낸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기를 더 사겠다 뭐 있다 그거는 가능해요. 우리가 어차피 무기 구매하니까. 하지만 이건 펀드예요. 어떤 미친 사람이 손해보는 줄 알면서 펀드에 가입하겠어요. 지금 이재명에게 강요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야, 너 3,500억 불 펀드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 나 여기 있을 건데 왜 말이야 빨리 펀드 구성 왜 안 해?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론도 한 사람도 그 3,500불 펀드에 트럼프 펀드에 가입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냐? 국가가 투자해야죠.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가 펀드에 가입해야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100억 불이에요. 근데 펀드에 3,500불이면 그 7, 80%를 외환보유고를 전부 펀드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외환보유고는 저 국가의 재산이 아니에요.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지금 유보하고 있는 예금해둔 돈일 뿐입니다. 그거 쓰겠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3,500억 불을 펀드로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한국 정부가 예산을 세금을 더 걷어서 하겠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2주 내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쌀과 쇠고기입니다. 트럼프는 히스토리컬한 협의가 있었다. 농산물과 축산물에 역사적인 접근이 있었다. 그건 뭐예요? 우리나라 쌀 수입 안 하잖아요. 쇠고기 원령 30개월 이상 되는 거 수입 안 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 여기 바로 이 광장에서 광뼈 파당으로 난리치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원령 30개월 이상 되는 거는 안 하기로 배제했죠. 나중에 협의 위습과 협의를 다시 풀겠다 풀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재명이는 3,500불 펀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얼마 돈 얼스타하겠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투자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확실하게 쌀은 어떻게 개방하겠다, 쇠고기는 어떻게 개방하겠다,
그 다음에 방위비는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2주 내에 이 미국에 가서 사인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지금은 문서가 없어요. 협상대하고는 구두로 얘기를 한 겁니다. 얘가 이런 얘기하고 얘가 이런 얘기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재명이는 가서 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3,500억 달러는 언제까지 몇억 달러, 언제까지 몇억 달러를 트럼프에다 갖다 바치겠다. 쌀은 어떻게 수입하고 쇠고기는 어떻게 수입하겠다. 이거 사인을 해야 돼. 그게 진짜 이제 협상입니다. 2주 내에 들어오라고 그랬죠. 어제 나온 기사 나온 얘기는 뭐냐면 2주 내에 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휴가 간대요.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트럼프의 이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의 선거, 제도 성공을 축하한다. 일렉션이라는 단어 쓰지 않았어요. 선거 성공을 축하한다고 여기 쓰지 않았습니다. 일렉토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거 제도입니다. 즉 선거에서 네가 이겼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선거 방법에서 네가 이겼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줄 넣어도 선거에 관해서 한 줄 넣어달라고 아마 이번에 협상단에 가서 아마 애걸복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줄 넣기 위해서 선거에 대해서 한 줄 넣기 위해서 미친 새라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선거에서 이긴 게 아니라 선거 제도에서 성공한 거야. 그 선거 제도 내가 나중에 보니까 부정선거였던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트럼프는 이재명의 목에 목줄을 건 겁니다. 이제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이재명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중국에 쉬쉬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괜찮아. 천만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에게는 트럼프가 목줄을 이렇게 걸고 그 끈을 트럼프가 지금 쥐고 있는 겁니다. 이리 와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가는 겁니다. 자, 이제 트럼프는 이재명이는 트럼프의 목줄을 개줄을 쥐었어요. 개잔 뺄게요. 목줄을 쥐었으니까 주인이 누구냐? 트럼프예요. 이재명이는 주인이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아닌 겁니다. 이재명의 주인은 트럼프예요. 이제 느낀 겁니다. 중국에 쉬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이재명이는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세력의 빚을 갚아야 돼요. 노동조합이라든지 좌파 세력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외외적으로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겁니다. 그냥 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2주 후에 한미 정상회담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요리 빼고 저리 뺄 겁니다.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적은 없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됐을 뿐이죠. 그런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 쉬쉬하면 될 줄 알지만 미안하지만 이재명의 주인은 시진핑이 아니라 트럼프였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고,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자기를 지지해줬던 좌파 세력들에게 빚을 갚아야 하고 사면 초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속죄양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문재인이가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압했죠. 감옥에 가두고 별짓 다 했습니다. 이재수 장군을 막 수사해서 자살하게 만들고. 왜? 나는 박근혜하고 달라. 박근혜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문재인이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재명이가 참여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아, 윤석열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감옥에 보내고 질질 끌고 다녀야 돼.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탄압하는 모습, 포승줄로 끌고 이렇게 꽁꽁 묶여서 특검 사무실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기 지지 세력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윤석열이를 칭칭 묶어서 특검 사무실 끌고 간다고 해서 트럼프가 야, 너 잘했다, 관세 협상에서 내가 좀 깎아줄게 할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은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가 독수굴이죠. 여러분, 고종황제 아십니까? 고종황제가 나라를 어디에 팔았어요? 일본에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본의 황족이 됐어요. 고종과 이재명이가 무슨 차이가 있죠?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나라를 파는 것,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고종과 이재명에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나라를 파는 행위를 지금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재명이 본인 혼자 살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넘겼다. 결국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